자, 오늘은 우리 이 제공된 문제집을 이제 오늘은 다 끝내야 될 것 같아. 응? 네,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뒷부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행정행위 파트 문제를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행정행위 하면서 허가 이렇게 행정행위를 내용적으로 구분하면 이제 의무를 부과하고 또 부과했던 의무를 없애주고 이런 행위, 또 허가를 특허해주고 인가해주고 이런 거요. 거기까지 공부를 했었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그 다음에 행정행위의 또 논점들이 뭐가 있어? 이제 행정행위라는 거는 행정위원회 공권력 행사에서 법집행하는 행위인데, 국민이 법집행행위, 행정행위 받고 이거 위법이라고 생각한다, 난 효력 인정 못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게 하는 거. 일단 위법이라도 무효가 아닌 한은, 중대명백해서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일단 인정하고 따르라고 요구하는 힘, 이걸 뭐라고 부르지? 그 공정력이라고 부르잖아, 그지? 그런 거. 또 국민이 이거 자기한테 행해진 행정행위 위법이다, 법으로 정해진 절차,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든지 행정소송으로 취소해달라고 청구를 해서 권한 가진 게 아니라부터 취소를 받아야만 거기서 이제 안 따라도 되게끔 벗어나는 거지. 근데 그것도 행정법 관계 빨리 확정짓기 위해서 법으로 짧게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이내에 취소해달라고 권한가진기관에 신청을 해라.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그 자기한테 행해진 행정행위 더 이상 효력 부정해달라, 취소해달라고 못 싸운다. 이게 이제 쟁력, 그죠? 또 행정기관은 국민한테 한번 법집행 조치를 한 경우 함부로 쉽게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잃어버리면 국민이 이제 혼란을 초래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국민하고 사이에 안정적 관계를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예를 들면 행정기관의 어떤 논란이 있는 문제,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어떤 공적 권위를 가지고 뭔가 판정을 내려준 행위, 이런 거는 쉽사리 함부로 변경하면 안 된다, 그죠? 우리가 꼭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요새 올림픽 경기 이런 것도 한다고 그러지만은 심판이 판정 한번 내렸다가, 그지? 또 뒤집으면 난리가 날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거 비슷한 거지. 행정기관이 한번 국민한테 어떤 법집행 조치를 할 때 신중하게 하고, 그걸 함부로 스스로 자기가 판정 내린 걸 스스로 함부로 취소 변경하면 안 된다. 그걸 우리가 불가 변력, 그죠? 또 국민한테 의무를 부여했는데 국민이 의무를 이행 안 한다. 그러면 이제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행정목적 공익을 달성해서 법원의 힘을 안 빌리고 행정기관이 스스로 강제로 의무를 이행 상태를 실현할 수 있는 힘, 이제 자력, 강제력, 그죠? 이런 게 이제 인정되는 특성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행정행위의 어떤 특수한 효력,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부관 얘기 나오고, 그죠? 그래서 행정기관이 법 집행하면서 단서 붙이는 거, 그죠? 조건, 기한, 철회권 유보, 법률효과 일부 배제, 부담, 이런 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하자 얘기 나오지, 그죠? 행정기관이 이제 적법하고 타당하게 이제 행정 작용을 해야 되는데, 위법하거나 타당하지 못하게, 한목적적이지 못하게 위법 부당하게 법집행 조치를 국민에게 한 경우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와 연관해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는 행위는 무효, 그렇지 않고 경미한 위법만 있다든지 또는 타당성이 부족한, 즉 우리가 한목적적이지 못한 행위를 했다, 부당한 행위, 그러니까 경미한 위법이 있거나 부당한 행위는 일단은 위법이라 하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 그지? 그래서 이제 무효인 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이제 그 기준은 이제 중대명백한 위법이 있느냐, 그렇지 않은 정도의 하자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따진다. 중대명백성, 그죠? 이런 거 공부했고, 그 다음에 하자 있는 행위, 취소, 그러니까 취소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이 신청해서 권한가진기관이 심사해서 취소시키는 것도 있고, 법 집행을 한 행정기관 스스로가 우리가 이거 잘못했네, 스스로가 취소하는 게 있어. 행정기관이 자기가 한 행위를 스스로 취소하는 걸 직권 취소라 그래, 그지? 근데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했던 행위를 이제 스스로 취소하는 거는 그런 법의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다고 봐. 왜냐면
행정기관은 애시당초 적법한 조치를 해야 돼. 그지? 근데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그 위법한 행위 취소해라. 이렇게 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위법한 행위를 취소해서 적법 상태로 돌려놓는 건 그건 당연한 거다.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로 법률에 취소해라 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도 취소할 수 있다. 응? 특히 국민한테 이익을 부춘 뭐 허가해주고 뭐 이런 면을 해주고 뭐 국민한테 이익 주는 행위라도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이 되면 행정위원회는 스스로 취소할 수는 있는데 법에 근거 없어도 법에 근거 없어도 취소할 수 있는데 행정기관이 스스로 취소하는 거는 이익 준 거 취소하는 건 함부로 해서는 또 안 된다. 법에 근거가 없어도 되긴 되지만 상대방이 갑자기 취소당하면 상대방은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아무 문제 없이 이익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행정위원이 야 그건 위법이었어 하고 함부로 확 취소해버리면 국민의 이제 신뢰가 깨지고 국민의 기득권 침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익을 잘 형량해야 되는데 취소를 해서 달성해야 될 공익 목적 취소하면 상대방에게 되는 불이익 이거 이익 비교해서 상대방의 불이익을 능가하는 취소해야 될 공익적 목적이 더 커야만 취소가 이제 적법한 조치로 인정된다. 이게 이제 직권 취소, 그지? 직권 취소에 그런 논리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행정행위에 관련된 논점이고, 그 다음에 그 이외 기타 작용에서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 행정지도, 확약 뭐 이런 작용들이 또 관련이 돼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자 바로 여러분들 문제가 이제 계속 그런 논점들이 나오니까 문제를 풀면서 그 관련된 논점을 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앞쪽으로 가봅시다. 앞쪽으로 가보면 자, 자 어디 있나? 행정행위 문제가 지난번에 허가 특허 인가 뭐 이런 거를 공부했고 그 다음에 어디 공부해야 되냐면 14번 그죠? 그러니까 페이지 139쪽 보세요. 139쪽 자 139쪽을 보면 거기에 문제 맨 아래 14번 나오죠? 부관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누가 물어봤어? 행정위의 부관이 뭡니까? 물어봤어. 뭐라고 답해? 행정기관이 법 집행행위 하면서 거기다가 단서 붙여놓은 거를 부관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 단서의 내용은 뭐 조건을 붙여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야? 기한을 붙여놓은 것도 있고, 또 뭐뭐 관련된 의무를 이행해라 해가지고 부담을 붙여놓은 것도 있고, 장래 뭐뭐한 사유가 생기면 너한테 줬던 거 박탈하겠다 해가지고 철회권 유보해 놓은 것도 있고, 그죠? 또 법이 정한 효과의 일부를 제한하고 해주는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라는 것도 있고, 그지? 등등 이런 종류들이 있다. 그런 거죠. 그러면 부관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라 해서 14번에 자 지문 1번은 그러면 해제 조건이란 거하고 부담이란 거하고 비교해 보는 거야, 그죠? 자, 해제 조건. 조건이라는 게 뭐지? 거기서부터 시작해. 조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하고 똑같아. 조건은 뭐뭐 하면, 그지? 뭐뭐한 사유가 생기면 효력이 그때부터 발생하게 하거나 아니면 뭐뭐한 사유가 생기면 그때부터 있던 효력이 자동적으로 소멸되게 하거나 이런 거지. 그래서 우리가 무슨 단어가 떠오르냐? 조건하면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야. 그죠? 장래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는 불확실한 사실에다가 뭐 행정기관이 법 집행하는 행위의 효력을 발생하거나 소멸하게 연결하는 건데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어떻게 된가요? 효력이 자동 소멸. 그지? 자, 그래서 여러분 1번에 해제 조건 나왔지? 해제 조건 나오면 뭐야? 조건 성취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 자동 소멸. 그지? 자동으로 소멸하는 거야. 자동 소멸. 그런데 이 조건 중에 해제 조건.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조건이니 부담,
다 원래 국민한테 이익 주는 행위 하면서 주로 붙여요. 불이익 주는 거 말고 이익 주는 행위라면서 주로 이 부관이라는 걸 붙여. 응? 허가 아니면 내주면서.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익을 줬는데 이익을 부여했는데 이익 주면서 조건을 달았는데 해제 조건 달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익 줬던 게 자동으로 없어지죠? 응? 근데 이익 주면서 의무를 덧붙였어. 의무. 부담. 의무를 덧붙였어. 그런데 상대방이 이 의무를 이행 안 해도 어떻게 돼? 의무 이행 안 해도. 의무를 이행 안 한다 그래서 효력이 자동 소멸하는 건 아니죠. 그치? 효력이 소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너 왜 의무 이행 안 해? 너한테 이익 줬던 거 철회해야 한다. 없앤다. 이 철회 조치가 있어야 효력이 소멸하는 거지. 그렇다면 자 해제 조건하고 부담 중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게 더 유리하냐 이거지? 해제 조건은 이익 줬던 게 자동으로 없어지잖아. 근데 부담은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 안 하더라도 자동으로 없어지는 건 아니고 너 박탈하는 이익 준 걸 박탈하는 조치를 해야 없어지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해제 조건을 보다는 부담을 붙인 게 조금은 유리한 거지. 그지? 네. 자, 그래서 1번에 어때요? 해제 조건이 붙여져 있는 행정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상대방한테 줬던 이익 자동으로 소멸. 그지? 그런데 둘째 줄 부담부 행제. 부담은 상대방의 의무를 이행 안 한다 그래서 자동으로 효력이 소멸하는 건 아니고, 그지? 네. 아니기 때문에 뭐야? 어떤 게 더 큰 거야? 해제 조건 달하는 게 해제 조건하고 부담하고 비교하면 해제 조건이 국민한테 좀 더 불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 5, 그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첫째 줄 뭐야? 키워드가 뭐지? 재량행위. 이게 재량행위지? 재량행위는 행정기관에게 어느 정도 알아서 할 여지를 주고 있지? 그러면 행정관은 거기에 키워드. 첫째 줄이 키워드야. 재량행위는 법에 행정기관이나 법 집행하면서 뭐 부관, 단서 붙이고 해도 된다 이렇게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인이 알아서 붙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속행위는 기속행위라는 건 법이 정한 그대로만 행정기관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행위라서 행정기관이 법 집행 행위하면서 알아서 단서를 못 붙여요. 법에서 붙여라 근거 규정이 있어야 돼, 그렇지? 그래서 첫째 줄이 중요하지. 재량행위 법에 근거 없어도 행정기관이 알아서 붙일 수 있다. 이게 핵심이지. 다만 알아서 붙일 수 있다 해도 붙일 때는 또 이러한 법적 한계는 지켜서 붙여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치?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첫째 줄의 핵심. 3번은 자, 3번에 여러분들 키워드를 찾아라. 무슨 단어 찾을 거야? 문장 중에. 응? 문장이 쫙 세 줄 나왔잖아. 셋째 줄에 있어. 부재소 특약. 그 무슨 뜻으로 이해할까요? 부재소 특약. 재소가 뭐야? 소송 제기하는 거. 그러면 거기다 부정한다는 부가 붙었으니까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 그 앞에 내용을 쭉 보면 행정기관이 무슨 뭐 도매시장 법인 어쩌고저쩌고 지정을 해주면서 앞으로 무슨 뭐 도매시장 법인 지정했던 걸 철회하거나 취소하거나 이걸 해도 너 찍소리 하지 않기로 약속해 이거지. 일체 여기에 대해서 무슨 피해봤다고 뭐 소송을 하거나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이런 거 안 하기로 하는 전제하에 너한테 지정해준다 이거잖아.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부재소 특약의 핵심은 이거 이제 공법관계란 말이야. 도매시장 법인 지정해주는 거 공법관계인데 공법관계니까 무슨 소송으로 싸워야 돼? 싸우려면 행정소송으로 싸우는 거잖아. 근데 그러면 셋째 줄에 부재소 특약이란 건 행정소송 제기하지 않겠다 이거거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권리,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권리로 본단 말이야. 응? 근데 이걸 포기하라고 상대방한테 강요하는 거잖아. 그래서 부재소 특약 이거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거. 이거는 허용될 수 없는 거다. 그지? 그래서 부재소 특약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와야 되는데 있다라고 와서 X가 된 거지. 네, 그래서 부재소 특약. 그 다음에 4번 또 얘기한다. 해제 조건 나왔어. 그지?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있던 효력이 자동 소멸.
이거하고 뭐하고 비교했지? 첫째 끝에 철회권 유보. 그지? 요게 키워드지? 철회라는 건 줬던 이익을 박탈하는 건데, 그지? 장래를 향해. 그러면 뭐뭐 사유가 생기면 철회하겠다라고 미리 단서로 붙여놓은 거잖아. 그지? 응? 그래서 철회권 유보는 뭐뭐 사유가 생겼다. 자동으로 줬던 이익이 없어지나요? 그 단서 붙인 대로 철회라는 조치를 해서 없애는 조치를 해야 효력이 없어지지. 그럼 뭐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철회권 유보가 조금 더 유리하지. 그렇지 않나요? 해제 조건은 그냥 조건 성취되면 자동으로 이익 준 게 없어져. 이게 철회권 유보는 그 모모한 사유가 유보해 놓은 사유가 발생해도 자동으로 없어지는 건 아니고 철회라는 조치를 해야 되고, 또 철회권 행사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또 이걸 해야 할 공익적 필요와 상대방이 있게 되는 철회로 인해 상대방이 있게 되는 불이익, 이 비교해가지고 공익적 목적이 더 커야 철회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함부로 이익 준 걸 박탈할 수는 없죠. 그런 점에서 그래서 철회권 유보 행정청이 별도의 의사표시, 즉 철회가 있어야 효력이 소멸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여기는 안 써놨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철회권 유보가 유리합니다. 해제 조건하고 비교해 보면, 그죠? 그 이해할 수 있죠? 응?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 자, 5번 지문은 뭐 물어보고 있어? 응? 이제 우리가 5번 지문의 일반적인 논리는 우리가 이제 행정행위를 하면서 국민한테 법집행행위, 이익 주는 법집행위 하면서 부관을 붙였어. 단서를 붙였는데 이게 위법이라고 판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 위법. 응? 그럼 부관은 위법인데 이 부관이 붙어있는 몸통에 해당하는 행정행위도 당연히 위법이 되는 건가? 이 문제란 말이야. 그치? 근데 어떻게 본다? 부관이 위법일 때 이 단서 붙여놓은 게 이 행정행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 요소냐,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 그지? 요 부관이 말하자면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법집행조치, 행정행위를 할 때 이 단서를 안 붙이고는 부관을 안 붙이고는 국민한테 이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인정될 만큼 이 단서, 부관이 중요한 요소일 때는 부관이 위법이면 주된 행위까지 영향을 받아서 다 위법. 그렇지 않고 이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면 부관만 위법.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봐. 요게 구조가 이렇게 도로 점용허가 점용허가 붙어. 도로 점용허가 허가야 특허야 인가야? 응? 특허. 응? 도로를 특정인에게 일정 기간, 장기간 점거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야. 특허는 재량이, 이건 뭐 항상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도로 점용허가를 내주면서 점용 기간을 단서로 붙여놓은 거야.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지? 여러분, 점용 기간은 언제부터, 이거로 우리가 기한인데 시기를 붙이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종기를 붙여준 거지. 시기, 종기 합쳐서 이제 기간, 그렇게 부른 거야. 그런데 점용 기간을 너무나 짧게 붙여서 점용 기간에 위법이 있대. 그럼 점용기간의 위법이 있으면 점용기간 요거 부관인 점용기간만 무효로 되는 거야? 아니면 도로 점용 허가까지 전부 무효가 되는 건가? 이런 문제란 말이야. 그치? 근데 뭐라고 써 있어? 요게 키워드는 점용기간은 본질적 요소.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줌에 있어서 본질적 요소. 그러면 끝난 거야. 점용기간을 얼마나 정하느냐는 본질적인 요소. 그러면 본질적 요소인 도로 점용기간을 정하는데 위법이 있으면 점용기간만 위법이 되는 게 아니라 전부가 다 위법이 돼버린다. 그치? 그래서 제 끝에 전부 위법. 응? 그러면 이거는 바꾸지도 않아. 맨날 판례 문구나 똑같이 그대로 맨날 나와. 응? 자, 이제 그러면 15번 부관 또 봅시다. 틀린 거. 자, 1번은 뭐야? 부관인데 뭐 물어보고 있어?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한테 예를 들어서 뭐 허가니 면허니 이런 걸 내줬는데 행정기관이 뒤에 부관 단서로 붙여놨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단서 부관만
다투고 싶어. 부감만 위법이라 생각해서 부감만 취소해달라 소송으로 싸우고 싶다. 이게 허용돼? 하나 빼고는 안 돼. 그지? 의무 덧붙인 부담만. 그래서 1번. 자, 부관은 부담을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부담만 가능. 그지? 그러면 부담이 아닌 것들 뭐뭐 있어? 조건, 기한, 철회권 유보. 주로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조건이나 기한이나 철회권 유보 이런 거는 따로 떼서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 그죠? 부담만 따로 떼서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그래서 1번 5. 그러면 2번은 아까 설명했지? 키워드는 철회권 유보. 근데 뭐뭐 하면 철회하겠다, 박탈하겠다 그런데 사유가 생겼다 해서 무조건 철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철회를 해야 될 공익적 필요, 상대방이 철회로 인해 있게 될 불이익 비교해서 공익적 필요가 더 커야 돼. 그죠? 그게 바로 둘째 줄. 철회 제한에 관한 일반 원리. 그지? 이익 형량에서 철회 여부 결정해야 되는 거야. 응? 네, 제한 받죠. 그 다음에 자 3번은 뭘 묻는 거야?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허가 면허 이렇게 이익 주는 행위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단서를 붙일 수도 있고 상대방하고 미리 합의를 해서 어떤 내용의 단서를 붙이기로 하자 하고 미리 합의해서 정한 다음에 허가니 면허니 집행하면서 나중에 이제 합의한 내용의 단서를 붙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3번 3번이 잘못됐지. 그래서 미리 붙이기 전에 상대방과 협의해서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하는 거 이것도 가능해요. 이것도 허용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허용돼.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단서 붙이는 것도 되고 미리 어떤 내용의 단서를 붙이기로 상대방하고 협의해서 붙이는 것도 되고 두 가지가 다 돼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X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의 키워드는 뭐지? 두째 줄 중간에 있어. 사후 부담. 그치? 사후 부담이라는 게 거기 설명이 앞에 있지? 그 사후 부담이라는 건 부담을 법 집행하면서 아무 단서 안 붙이고 했다가 나중에 국민한테 허가니 면허 내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단서를 붙이는 걸 말하지. 이거 법에 해도 된다고 규정이 있거나 상대방하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나중에 붙이기로 하자 하고 미리 붙일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아놨거나 뭐 이런 경우에 허용된다는 게 판례예요. 사후 변경 붙여놓은 거 나중에 변경하는 것도 똑같은 논리고 그래서 사후 부담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거나 미리 나중에 붙일 거라고 유보해놨거나 상대방 동의가 있을 때는 가능하다. 그지? 네, 문제 없습니다. 자 이제 부관에서 나올 만한 거 웬만한 건 거의 다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16번 부관 틀린 거. 야 1번 해제 조건 계속 나오네. 해제 조건 성취되면 자동으로 있던 유력 소멸. 그지? 그 다음에 2번 정지 조건하고 부담하고. 근데 여기 키워드는 2번의 질문의 의도는 뭐야? 국민의 입장에서 허가니 면허니 주된 행위는 놔두고 부감만 독립적으로 따로 떼서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 하는 건데 핵심은 뭐야? 부담만 가능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차지 그때 부담만은 독립적으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삼을 수 있어요. 근데 부담이 아닌 거는 그 앞에 뭐 정지 조건을 예로 들었지만 정지 조건, 해제 조건, 하여튼 일체의 조건, 기한, 철회권 유보 뭐 이런 나머지 종류의 부과는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요, 국민이. 그죠? 네, 그래서 부담만 가능하니까 맞고. 그 다음에 3번은 문제의식이 첫째 줄에 있죠. 부담을,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행정기관에 단서를 달아놨는데 이게 의무를 덧붙인 부담인지 아니면 조건을 붙인 것인지 부담인지 조건인지 애매하대. 불분명. 그럼 뭐로 보자 그래? 애매할 때는 조금이라도 국민에게 이익되는 거로 보재. 근데 어느 쪽이 국민한테 이익이 돼? 조건은 아까 해제 조건 생각해. 해제 조건은 이익 줬던 게 자동으로 없어지잖아. 근데 부담이라는 의무 덧붙였는데 의무 이행 안 한다 그래서 자동으로 없어지는 건 아니고 너 왜 이 의무 이행 안 하고 박탈하는 철회 조치를 해야 없어지니까 국민한테는 부담이 조건보다는 조금 유리하지. 그러니까 결국 국민한테 이익되는 쪽 부담으로 봐야 한다는 게
일반적 견해죠. 그래서 첫째 줄에 어떻게 바꿔야 돼? 조건이 상대방에게 부담보다 유리, 부담하고 조건하고 바꿔놔야지. 부담이 조건보다 국민한테 조금이라도 유리. 그래서 마지막 줄에 원칙적으로 조건이 아니라 부담으로 추정. 응? 그래서 이 논리에 따라 문제 나오면, 사례형 문제 나오면 이제 부담으로, 조건인지 부담인지 애매하면 다 부담으로 해석하고 문제 풀면 되죠. 그 다음에 철회권 유보 아까 했던 거니까 생략해도 되겠다, 그지? 무조건 사유가 생긴다고 무조건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랬어. 그래서 그 다음에 17번은 짧게도 냈네. 부관 틀린 거. 지문 1번. 법이 정한 효과의 일부를 빼고 해주는 게 법률효과 일부 배제야. 법률효과 일부 배제 글자 그대로 풀면 뭐야? 법률이 정하고 있는 효과의 일부를,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법률을 집행해서 국민한테 뭔가 이익 주는 행위를 하면서 법이 인정하고 있는 이익 주는 효과 중에 일부는 빼고 해주는 게 법률효과 일부 배제라는 거예요.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행정기관이 멋대로 법이 정한 효과의 일부를 뺄 수는 없어요. 그거는 법에서 그렇게 공익적 사정을 고려해서 법이 정한 효과의 일부는 빼고 해줘도 돼, 해줘라, 이런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는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 재량행위는 법에 근거가 없어도 조건 붙일 수 있고 기한도 붙일 수 있고 부담도 붙일 수 있고, 그렇지? 근데 아무리 재량행위라도 법이 정한 효과 일부를 배제시키는 건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돼,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유일하게 반드시 설령 주된 행위가 재량행위일지라도 그 효과를 일부 배제하는 건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이거 꼭 알아둬야 되고. 자, 2번은 너무 당연한 거야. 실질적 관련이 있는 단서를 붙여야지. 만약에 관련이 없는 단서를 붙이면 우리가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라는 법 원칙에 위반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관련이 있는 주된 내용의 행위, 국민한테 이익 주는 허가, 면허 이거하고 관련된 단서를 붙여야 된다, 그렇지? 3번 틀렸지? 기본 개념이다. 이게 주된 행위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건 조건이야, 조건. 해제 조건, 그지? 부담이나 철회권 유보는 당연히 소멸하진 않아, 그지? 당연히 소멸한다 그래서 X가 됐죠? 당연히 소멸하진 않고 어떻게 돼? 너 왜 부담으로 붙이는 의무 이행 안 해? 하고 뭐 해야 돼? 행정위원이 박탈하는 철회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뿐이지. 철회를 해야 효력이 없어지지?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뭐야? 불확실한 단어가 나왔으니까 조건 맞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 첫째 줄은 뭐지? 효력이 발생되게 만든대. 키워드는 효력이 발생되게 만드는 조건이지. 우리 아까 배웠어. 해제 조건은 있던 효력이 없어지게 만드는 조건을 해제 조건. 효력을 발생하게 만드는 조건을 정지 조건. 그지? 그래서 효력 발생하게 만드는 조건을 정지 조건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전체 문장이 맞으려면 조건이라는 말하고 맞으려면 불확실한 사실이라는 단어, 이것도 유의해야 돼요. 응? 만약에 이 문장에 확실한 이렇게 보면 그건 조건이 아니라 기한인 거죠, 그죠? 그래서 불확실한, 맞고. 자, 그 다음에 18번 틀린 거 오르래. 1번은 이제 반복돼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부담으로 붙인 의무를 국민이 이행 안 해도 당연히 효력 소멸하는 건 아니다. 그지? 뭐뭐 사유가 될 뿐이야. 너 왜 의무 이행하는 건 철회, 박탈할 수 있는 사유, 박탈 조치할 수 있는 사유 될 뿐인데 1번 맞죠? 2번은 2번 되게 중요한데. 자,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국민한테 허가니면은 이익 주는 행위를 하면서 의무를 덧붙였대. 부담, 그지?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 뭐뭐 기부해라, 뭐 땅이나 돈을 기부해라 하고 의무를 덧붙인 거야. 기부해라. 응? 그래서 상대방이 이걸 이행을 했대요. 부담으로 붙인 의무를 이행을 해서 기부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거야. 행정기관하고 기부하는 계약을 맺었대. 그지? 근데 요것의 성격은, 요건 뭐라고?
행정기관에게 자기가 뭔가 땅이나 이런 걸 기부한 거, 이거 사법상 계약. 이게 사법상 법률행위라고도 표현해. 응? 자, 이렇게 했는데 하고 난 뒤에 뭐라고 이제 그런가? 이 기부해라는 부담 이게 무효로 판명이 난 거야. 응? 그럼 이게 무효면 이거는 기부하는 계약은 당연히 무효냐?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냐? 이 기부해라 하고 의무 붙인 부담을 이행한 기부 계약까지 다 자동으로 무효가 되느냐?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니래.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상대방은 기부해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붙여서 이걸 이행하는라고 계약을 맺었어.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상대방은 이게 이 기부하라는 부담이 무효라서 자기는 그거를 이행을 하느라고 계약을 맺는데 이거가 무효니까 이것도 효력을 없애달라고 뭔가 민사소송으로 싸우든가 해가지고 이거를 취소를 받고 해야 효력을 부정받아야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게 판례야. 응? 그러면 3번 2번에 부담이 무효가 되면 상대방이 그 부담을 이행하느라고 우리 뭐라고 표현했지? 사법상 법률행위 나왔지? 기부계약한 것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당연히 무효가 된다. 이게 X야. 당연 무효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 그럼 상대방이 이 효력을 부정받기 위해 싸워야 돼. 이 무효인 부담을 내가 이행을 했다. 응? 그래서 이 계약 취소해달라. 응? 효력을 부정해달라고 민사소송으로 싸워서 효력을 부정을 별도로 받아야지 당연 무효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응? 맞죠? 당연 무효는 아니다. 이거 굉장히 이제 문제 보면 계속 나와 이거.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3번은 이제 익숙하지? 사후부당. 아무 단서 안 붙이고 했다가 나중에 가서야 너한테 이런 단서를 붙이겠다, 그죠? 이거는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을 때 미리 나중에 단서 붙이겠다고 유보해놨을 때 상대방 동의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랬어, 그지? 그 판례를. 그 다음에 4번 첫째 줄 부담을 붙여놓은 게 위법인지 여부는 어느 때 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냐 이거지? 자, 키워드 행정위원회 법집행하면서 단서인 부담을 붙여놨는데 이 부담을 붙인 게 위법하게 붙인 것인지 아닌지는 주된 행위인 처분할 당시에 법을 기준으로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된대. 응?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4번 보면 그래서 제목은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이렇게 고개 키워드지 처분 당시 법을 기준으로 따진다. 응? 그래서 이 문장 보면 어떤 게 떠올라야 되냐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뭐였었지? 우리 고속도로 길가에 그 지하에 송유관 묻는단 말이야. 근데 법에는 업자가 고속도로 길가 각기 끝자락 지하에 송유관을 매설을 하려면 고속도로 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법이 정해있어.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 그 고속도로 관리기관에서 신청을 받고 고속도로 허가를 내주면서 단서를 붙였지? 무엇은 단서 붙였어? 나중에 이 묻었던 송유관을 딴 데로 파서 딴 데로 옮길 때는 그 옮기는 비용, 파서 옮기는 비용은 니네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단서를 붙이고 매설 허가를 내줬던 거야. 그지? 근데 그 단서 붙일 당시에는 적법한 거야, 법대로. 그지? 근데 나중에 법이 바뀌었어. 그래서 이제 그런 단서를 붙일 수 없게끔 바뀌었어. 그래도 바로 위법이 되거나 효력이 소멸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여기다 도로 송유관 매설 허가 내줄 당시에 법에 따르면 그 부담은 적법한 것이고 처분시를 기준으로 적법이다면 처분 후에 법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이 되지. 문제 나올 거야 이따가.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19번은 틀린 거 고르라래. 1번은 기속행위? 그러면 어떻게 돼? 법에 근거 없으면
행정위원이 못 붙여. 재량행위는 법에 근거 없어도 알아서 붙일 수 있고, 그지? 네. 그래서 1번 O 법에 근거 있으면 맞고, 2번 부담만은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맞고, 3번이 틀렸지. 부담을 묻는데, 자, 부담은 의무를 덧붙인 건데 상대방한테 의무를 덧붙이고 뭐 허가나 면허를 내줬어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있어? 아까 보면 뭐 도로 점용 허가라는 주된 내용 행위를 하면서 허가를 내주면서 뭐 했어? 월 100만 원 납부해라. 월 100만 원의 점용료를 납부해라. 이렇게 됐어, 그지? 이렇게 이게 의무를 덧붙인 거야, 부담, 그죠? 근데 이거는 이거고 도로 점용 허가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 상대방이 납부를 하든 안 하든 도로 점용 허가 효력은 처음부터 자동 발생한 거고, 그지? 또 아까 공부한 대로 상대방이 이걸 납부를 안 한다 그래서 도로 점용 허가의 효력이 자동 소멸하는 건 아니고, 행정기관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강제 징수하든가, 아니면 안 내니까 의무를 이행 안 하니까 도로 점용 허가 냈던 걸 철회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지? 네, 그래서 자동 소멸 아니고 이거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도로 점용 허가율은 자동 발생합니다, 처음부터. 따라서 3번에 이행하여야, 이거 X지? 부담을 이행하든 안 하든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행위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이제 4번은 아까 얘기했고, 그지?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면 부관 얘기가 쭉 나옵니다. 나온 김에 그냥 부관을 쭉 공부하자. 나온 김에 부관을 쭉 공부하면, 자, 우리 또 부관이 어디 나왔나 봅시다. 이제, 그래서 집중적으로 부관에 관한 얘기를 쫙 풀면, 이 금방 쉽게 느껴지죠, 더. 최근에 문제가 어디 있나 봅시다. 부관. 어디 있나 보자. 45번에 있어요. 45번. 155페이지. 45번. 부관 설명 틀린 거 오라 그랬죠? 네. 자, 그러면 1번. 부담은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나온 것도 나오고. 2번. 자, 2번은 두째 줄에 사후부관 묻고 있어. 사후부관. 아까 공부했지? 판례에 따르면 4가지를 허용해요. 4가지 경우에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 두 번째 미리 나중에 붙인다고 유보해 놨을 때, 세 번째 동의할 때, 상대방 동의할 때, 그리고 사정 변경. 좀 말이 기니까 사정 변경이란 단어로 기억하면 돼, 그지? 그래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애초에 단서 붙여놓은 목적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그죠? 그거 단서 내용 바꾸자 그래가지고 행정청이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사후부관하면 4가지 뭐라 그랬어요? 법률의 그 규정이 법률, 미리 유보, 그다음에 동의, 그다음에 사정 변경, 이렇게 4가지 허용하고 있어요. 맞고, 3번은 사실 조금 애매한 얘기인데, 수익적 행정행위, 국민한테 이익 주는 행위, 법에 근거 없어도 행정기관이 부관 붙일 수 있다, 그지? 그런데 여기에 수익적 행정행위가 우리 머릿속에서 이걸 생각해야 돼. 수익적 행정행위인데 전제 조건, 보통 국민한테 이익 주는 행위가 이제 재량행위를 전제로 얘기하는 거야. 재량행위일 때,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재량행위일 때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냥 판례 문구를 그대로 갖다 쓰긴 썼는데 이게 재량행위인 경우를 전제로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허가 같은 거는 기속행위라고 하지? 그 허가는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기속행위야. 법에 근거 없이 부관 못 붙여요. 이익 주는 행위라도. 이건 재량행위라는 걸 전제로 깔았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판례 문구 그대로 맞고, 4번은 무슨 단어 키워도 기속행위, 기속적 재량행위 신경 쓰지 말고, 기속행위는 어떻게 돼? 행정기관이 법대로 그대로 기기적으로 법대로만 집행해야지. 행정기관 마음대로 거기다 단서를 못 붙여요.
법에 근거가 없으면 붙일 수 없는 거다. 그리고 멋대로 법에 근거도 없이 붙여놓으면 무효다. 이게 판례지, 그지?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인데 행정기관이 멋대로 법에 근거도 없이 뭐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뭐 담장을 몇 미터 담장을 설치해라 이렇게 의무를 더 붙였는데 기속행위에 법에 근거도 없이 붙여서 무효다 이런 판결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맞고 그다음에 또 자 뒤로 갑시다. 이번에 어디 갔나 부관 50 아니야 문제로 보니까 53번 159페이지 53번을 봅시다. 자 옳은 거 오라는데 자 키워드 1번 기한을 붙여냈다는 거야. 여기 기한은 쉽게 머릿속으로 이해하면 유효기간 설정한 거지. 응? 기한을 근데 기한이 부당하게 짧게 붙여졌대. 이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기한이 행정기한이 예를 들어서 뭐 허가니 면허니 내주면서 그 유효기간을 정했는데 그 너무 짧게 붙여놓은 거야. 요게 이제 문제 상황. 근데 그 너무 짧게 붙여놓은 거 어떻게 해야 된대? 그 짧게 붙여놓은 기간까지만 너 허가 유력 인정하는 거니까 그 기한 지나면 허가 유력 자동 소멸하는 거야. 이런 뜻으로 해석하지 않는데 너무 지나치게 짧게 붙여놓은 거는 그거는 그 짧게 붙여놓은 기한 될 때마다 뭐 해주려는 거. 또 상황 변화 이런 거 따져봐서 또 연장 즉 갱신하기 위해서 조건을 바꿔가면서 계속 허가 기간을 갱신해 주기 위해서 붙여놓은 거지. 짧게 붙인 거지. 그 짧게 붙여놓은 기한 동안만 허가 효력 인정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자 키워드 기한이 부당하게 짧은 경우 여기는 짧은 경우 해놓고 이거는 뭐라고 말하면 허가의 효력 존속 기간 아니다. 응? 그지? 그 짧은 기간만 허가 효력을 인정한다는 허가의 효력 존속 기간이 아니라고 봐야 된대. 응? 그 뭐야? 허가내준 조건. 애초에 허가내줄 때 허가내준 조건의 존속 기간. 응? 애초에 허가내줄 때 허가내준 조건을 그렇고 그 짧은 기간 동안만 유지한다. 응?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응? 이거를 물어 뭐야 이게? 갱신 신청해오면 허가해주려고 하는 연장해줄 뜻으로 조건을 변경하면서 연장해주려는 취지로 짧게 붙여놨다고 봐야 된대, 그지? 그런데 아무리 여기서 그 기한을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 붙여서 연장을 계속 해주려고 하는 뜻이라도 결국 중요한 건 상대방을 언제 연장해달라고 신청해야 돼. 그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된대. 그래서 1번 틀렸지? 첫째 수로 어쨌든 얘는 기한 내 연장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응? 그러니까 기한이 부당하게 짧게 붙여진 경우라도 상대방이 기간 연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응? 그래서 첫째 끝에 기간 연장 신청 없는 상태에서 허가 기간 만료했다면 종전 허가는 소멸됐다고 봐야 된다. 따라서 종전 허가는 두 번째 끝에 상실, 소멸입니다. 응?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어지는 거. 그러면 종전 허가 기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연장 신청이 들어갔다면 그거는 뭐로 해석해야 돼? 연장 신청이라고 볼 게 아니라 새로운 허가 신청으로 봐야 된다. 그지? 왜냐면 종전 허가가 소멸돼 버렸으니까. 그지? 네. 그래서 아무리 기한이 부당하게 짧게 붙여진 경우라도 기한 연장이 되려면 기한 만료 전에 신청을 해야 된다. 응? 만료되고 난 뒤에 만료돼 버리면 그냥 종전 허가는 소멸해 버린다. 응? 2번은 문장이 긴데 무슨 단어? 2개 단어 골라봐. 뭐가 있어? 응? 제일 핵심 단어는 셋째 줄. 부관의 사후 변경. 사후 변경, 사후 부관 이렇게 부르잖아. 응? 이거 4가지 경우 허용된다 그랬잖아.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미리 요구했거나 상대방 동의가 있거나 사정 변경이 생긴 경우. 그러면 여기 둘째 줄에 무슨 단어 나왔죠? 사정 변경 나왔지? 그러면 이거 허용된단 말이야. 그런데 사정 변경이 있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 틀렸잖아. 사정 변경이 있게 되면 허용되는데, 그치? 두 개 단어 딱 그러면 되죠. 그 다음에 3번 아까 나왔던 거지? 행정행위하면서 기부해라 부담 붙였고 상대방이 그걸 이행해서 기부하는 사법상 법률행위 사법상 계약 맺었다. 근데 부담이 무효가 된다 그래서 그 기부 계약까지 자동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그지? 근데 맞네. 당연 무효되는 거 아니다. 그지? 기부 안 하는 부담이 무효가 됐다 그래서 그걸 이행한 사법상 계약까지 당연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이게 맞는 거. 그지? 그 다음에 4번은 어떻게 돼? 자, 첫째, 이게 국민의 입장에서 부관만 따로 떼서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 있고 없는 거 있지, 그지? 부담만 가능하고. 그러면 1번에는 기간이에요, 기간. 허가 기간. 응? 허가 기간은 기한이지, 말하자면. 응? 기한은 부담이 아니잖아. 부담이 아니니까 소송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첫째 줄 맞고 소송 대상이 허가 기간 소송 대상 될 수 없다. 첫째 줄은 맞아요. 그런데 국민이 허가 기간 연장해 달라고 신청을 또 했어, 행정위원회에. 근데 행정위원회이 연장 신청 받고 거부한 행위는 그건 이제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야. 응? 그럼 구별해야 돼요. 응? 그러니까 이게 어떤 논리냐면, 이렇게 된 거지. 무슨 허가를 하면서 허가에 예를 들면 유효기간 유효기간 설정했어. 유효기간을 붙여놨어. 기간 이게 기한인데 기한을 붙여놨는데, 자, 상대방 국민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유효기간이 이게 위법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면 지나치게 짧게 붙여놨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뭐 법에 어긋나게 붙인 거다. 그러면 위법이라도 이거 자체를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어요. 그죠? 기한이잖아, 기한. 이러면 우리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써야 되는데,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되지? 요 유효기한 기한만 따로 떼서 소송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돼? 전체를 허가 플러스 전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하든가, 응? 법원에다가 허가 주대행위까지 전체를 묶어서 전체를 다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한 가지 방법은 행정기관에게 야 이거 위법한 기한 붙였다, 응? 그러니 이 기한 이거 좀 제대로 된 기한을 붙이든가, 응? 이렇게 해서 다시 해달라. 여기는 연장해달라고 행정기관에게 제대로 된 조치를 다시 해달라고 신청을 하든가. 그리고 신청을 했는데 행정기관이 거부하거나 그러면 그 거부한 걸 갖고 소송으로 싸우라, 이런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두 번째 줄 연장 신청,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그거는 소송 대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두째 줄이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볼까요? 뒤로 가보면 부관 얘기 또 봅시다. 부관. 자, 56번. 네. 56번. 네. 자, 아까 잠깐 얘기했죠? 고속도로 관리관청이 송유관 매설 그 비용 매설 그 이전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도록 한다. 이렇게 이제 단서 달았다는 거지, 그지? 네. 그런데 두 번째 끝에 셋째 줄 나중에 붙이고 난 다음에 법 개정.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다 그러지? 그럼 우리 아까 얘기했어. 부관 붙인 게 적법이냐 여부 판단은 애초에 처분할 당시에 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지? 그러면 자, 지문 1번. 이거는 내용적으로 보면 부담에 해당한다, 그지? 부담. 의무도 조건인지 부담 붙인 건지 애매하면 무조건 부담으로 본다고 보면 돼. 그 다음에 2번. 여기는 이거 또 전번에 이게 편집하면서 한자 다 날라갔다 그러지?
갑이 빠진 거예요. 갑과 협약이 없더라도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뭐야? 갑이 부담하도록 하는 부과는 붙일 수 있다. 응? 그죠? 둘 다 갑이 들어가야지. 맞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붙일 수도 있고 사전에 상대방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붙일 수도 있고. 3번은 자, 그렇지. 여러분 이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라도 아니 부관이 위법인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처분 당시에는 이게 적법하게 붙인 거예요. 법 개정됐다 그래서 이제 붙일 수 없게 됐다 하더라도 그 위법으로 안 보는 거지, 그지? 문제 없고. 그 다음에 또 4번 나중에 법이 바뀌었더라도 적법하게 애초에 붙여놓은 부담이 당연히 효력이 소멸하는 거 아닙니다. 응? 둘째 그때 효력이 소멸한다 X. 중심 논의는 처분 그러니까 여기 저 송관 매설 허가 처음 내줄 당시에 법을 기준으로 봐서 적법이라면 나중에 법 바뀌고 해도 영향 안 받아. 응? 당연히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위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응? 그래서 자 그 다음에는 또 볼까요? 부관 얘기를 또 보도록 합시다. 부관. 60번, 그죠? 60번 보도록 합니다. 60번을 보면 옳은 거 1번 어때? 부담에 대해서 묻고 있어. 부담 이행하든 안 하든 어떻게 되죠? 주된 행위 의혹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근데 이행이 있어야 응? X. 2번 자, 두 번째 줄 사용수익 허가 기간 사용수익 허가 기간의 위법. 사용수익 허가 기간은 중요한 본질적 요소. 응? 사용수익 허가 기간은 본질적 요소. 그러면 허가 기간에 위법이 있으면 주된 행위까지 전부 위법이 된다. 응? 사용수익 허가 위법이 있으면 전부 위법. 맞습니다. 응? 2번이 정답. 3번은 자 다수설의 태도를 묻죠. 키워드는 수정부담입니다. 수정부담에 대해서 수정부담이라는 거는 내용이 뭐지? 이거 내용 잘 알아야 돼. 수정부담은 뭐야? 애초에 붙여놓은 부담을 행정기관이 수정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수정부담은 신청 내용과 다른 내용, 신청 내용과 국민이 신청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신청 내용과 다른 내용의 조치를 하는 겁니다. 응? 다른 내용의 이거 쉽게 해서 다른 내용으로 하는 거, 해주는 거, 응? 이거를 수정부담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서 수정부담에 국민이 A 국가로부터 수입하겠다 하고 수입 허가 내달라고 신청. 근데 행정위원이 안 돼. A 국가로부터는 안 돼. B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것으로 허가한다. 신청은 A 국가로부터 하겠다 그랬는데 안 된다 그러고 B 국가로 허가를 내주는 거. 또 A 도로로 행진하겠다 하고 신청했는데 안 돼. B 도로로 행진하라. 이런 식으로 신청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조치를 해주는 걸 수정부담이라고 칭하고, 수정부담에 대해서는 뭐야? 이거는 부관이 아니다. 부관이 아니라고 보는 게 다수설이야. 응? 부관이라는 거는 주된 내용의 어떤 행위를 하면서 그 행위의 효과를 제한하는 것인데, 이거는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부관이라는 게 상대방이 신청한 내용의 행위를 해주면서 여기다가 이게 단서를 붙이는 건데, 이거는 신청한 내용 자체를 거부하고 다른 내용으로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본래의 부관하고는 다른 성질의 조치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행정행위의 그러니까 학자들에 따르면 수정허가라고 부르는 게 맞다. 뭐 이러면서 부관의 일종으로 안 봐요. 어쨌든 이게 자주 나오는 지문이 아닌데 유일하게 나왔어. 그래서 수정부담 다수설은 부관으로 보지 않는다. 응? 정리하세요. 4번은 부관은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붙일 수 있다. 그거는 재량행위는 법에 근거 없어도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는 법의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잖아. 근데 다 법의 근거가 있어야만 하니까 재량행위를 생각하면 틀린 거지, 그지? 그래서 X가 됐고, 자, 그 다음에 또 들어가 보니까 자, 부관만 물어본 거 보도록 할까요? 67번 문제 있습니다. 자, 167쪽에 67번 틀린 거 고르래. 자, 1번 어때? 일단 첫째 줄 맞아요? 응? 부담만은 소송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 부담이 아닌 거래. 부담이 아닌 부관이래. 그럼 어떻게 돼? 그것만 따로 떼서 취소해달라 소송 대상으로 할 수 없지? 그러면 소송 대상이 안 돼. 소송 대상은 소송 요건에 해당하는 거야. 그럼 소송 대상이 안 되는 거 갖고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어떻게 돼?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재판 자체를 거절하죠? 그게 뭐야? 각하야, 각하. 따라서 각하란 단어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시험 문제는 독립하여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까지만 주로 물은데 여기는 각하까지도 또 연결했어. 그죠? 이거 기각한다 그러면 X예요. 기각이라는 단어를 쓰면 X고 각하 맞습니다. 응? 하나 더 붙인 거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아까 얘기했지. 국민의 입장에서 이거는 부담만 따로 떼서 소송할 수 있지만 아까 허가내주면서 뭐 했다 그랬어? 기간 붙여놨는데 국민이 이 기간만 따로 떼서 소송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 써야 된다 그랬지? 한 가지 방법은 뭐야? 전체를 다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든가.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행정기관에게 야 이거 기간 잘못 붙였다. 제대로 된 기간 붙여서 다시 해달라고 신청을 하고 연장을 해달라거나 뭐 다시 해달라고 신청을 하고 행정위원회 그걸 안 받으면 거부 결정을 내리면 그거 갖고 소송으로 싸우든가. 그지? 거부 결정을 그 얘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기간 같은 거 위법한 부관이 있을 때 국민이 어떻게 돼? 행정기관에게 야 이거 잘못 붙인 거 아니냐? 응? 이거 변경해서 다시 해줘. 변경해달라고 신청을 하고 행정기관이 거부하면 그 거부 행위를 소송으로 다투면 된다. 응?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맞고 3번은 자, 셋째 줄 사용수익 허가의 기간. 이거는 부관의 종류 중 뭐야? 기한이야, 기한. 응? 기한은 부담이 아니죠? 3번 지문의 핵심은 셋째 줄 끝에 독립하여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거냐? 이게 핵심 질문이지? 독립적으로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거는 부관의 종류 중 부담이래야 된다고. 근데 이거는 부담, 의무 덧붙인 게 아니라 기한을 붙인 거라. 기한이니까 독립적으로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죠? 근데 없다고 해야 되는데 있다라고 했으니까 X가 됐죠. 이게 틀렸고. 자, 4번은 아까 이거랑 비슷하다. 뭐냐면 아까 뭐 했었지? 이렇게 행정행위 하면서 여기 나온 그대로 쓰면 토지 형질 변경 행위 허가를 하면서 뭐 했대? 여기다가 기부해라 부담 붙였다는 거지. 아까 공부한 거 그대로 기부해라. 그런데 상대방이 이걸 이행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행을 했고 상대방 기부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거지. 이게 사법상 법률행위. 법상 계약, 사법상 법률행위를 했는데 아까 우리 물어본 거 뭐였지? 이게 부담이 이게 무효라고 됐다 그래서 자동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 그랬지? 이거가 똑같은 이치야. 읽어보면 두 번째 줄에 기부하라는 부담을 이행해서 둘째 줄 기부했단 말이야. 증여, 기부채랑 증여했어. 여기까지. 그런데 이게 당연히 무효로 인정되거나 아니면 부담이 무효 또는 취소돼서 이게 효력이 없어지지 않은 이상 토지 소유자는 그 부관을 이행하느라고 증여계약을 맺은 거에 부관 때문에 증여계약을 맺었다. 부관 착오가 있었고 그 증여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러면 계약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가 이 기부한 계약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담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거나 무효이거나 부담이 취소가 돼야 이거 이행할 필요가 없었는 거였는데 내가 잘못 이행을 했다 해가지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끝에가 중요해. 기부 체납하도록 한 부관이 처음부터 당연 무효이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취소가 되지 않은 이상은 토지 소유자는 그리고 셋째죠. 증여계약을 지 마음대로 취소할 수는 없다. 응? 이거 부관이 효력이 살아있는 한 그걸 이행한 이 기부계약도 효력이 살아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러니까 이게 존재 자체가 효력 자체가 부정이 돼야 이거를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응? 그래서 이것도 잘 공부해야 돼. 얘기입니다. 판례죠. 그 다음에 또 우리 부관 문제를 쭉 보면 있어 부관 76번 76번 많이 나오죠. 자 76번 보니까 틀린 거 고르라 그랬지? 자 1번 첫째 줄에 실제적 관련성이 없대. 그러니까 주된 행위, 주된 허가니 면허니 주된 내용의 행위하고 실제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 단서, 부관으로 붙이면 뭐가 되지? 위법이 되지? 부당결국 금지 원칙이 봐. 이거 행정기관이 잘 알아. 아무 관련이 없는 걸 단서로 붙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골프장 승인을 내주면서 골프장 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땅을 뭐 시에다 기부해라 이런 식으로 단서를 붙이고 싶어. 근데 그렇게 되면 위법이 되고 버리거든. 그러니까 행정위원회 입장에서는 기부는 받고 싶은데, 그지? 그래서 어떤 방식을 썼어? 아무 단서 안 붙이고 부관 안 붙이고 골프장 승인 내주고 뒤로다가, 그지? 그 상대방 업자가 지가 알아서 자진해서 뭐 땅을 기부하는 식으로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기부하는 이런 모양새를 만들었어. 응? 근데 그건 결국 들통이 났어. 뭐라고? 이거는 상대방한테 골프장 승인해주는 대가로 이제 기부받은 거다. 그럼 관련 없는 걸 기부받은 거지? 이거는 법을 말하자면 우회적인 방법으로 위법한 것을 실현하는 게 돼서 허용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부관 못 붙이는 건데 이거를 부관으로 붙이지는 않고 대신에 상대방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다면 이는 법치행정원리 위반이라고 봐야 된다. 법을 우회해서 결국은 목적 달성하는 위법하게 목적 달성하는 것에 대해서 반한다라고 하는 게 판례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뭐 2번은 기속행위 법익 허용 가능한 얘기. 3번은 말만 길어. 핵심은 뭐야? 부담만은 독립적으로 소송대상 가능. 그지? 그건 묻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부담만은 그 자체가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게 핵심인 거지. 그 다음에 4번 아예 길게도 써놨네. 사후 변경 4가지 경우에 허용된다. 법률, 유보, 동의, 사정 변경. 그지? 응? 그 다음에 한 문제 더 하고 쉬었다까요? 문제 더 하면 수가 80 다음 페이지 넘어가 81번. 그지? 1번 틀린 거 자, 1번 지문은 처음 나온 생소한 문장이다. 읽어보니까 행정청이 행정행위라면서 덧붙인 부관과 달리 법이 직접 행정행위 조건을 정한 경우에, 그지? 첫째 줄 끝에 법이 직접 조건을 정해놨대. 법이 직접 조건을 정해놨대. 이런 거기죠. 법이 직접 조건을 정해놨다. 이걸 4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건 행정기관이 법 집행하면서 붙이는 게 아니야.
입법자가 법 규정 만들면서 법 규정 자체에다가 허가내 줄 때 조건, 허가의 조건을 법으로 정해놓은 거야. 이런 걸 뭐라고 부르지? 이거 들어봤지? 법정부관. 그지? 이렇게 불러. 법정부관. 법으로 정해놓은 거야. 그지? 법정부관이라고 해. 법정부관은 그 자체가 뭐죠? 그 자체가 법입니다. 법. 그 자체가 법 규정 아니야? 법 규정. 응? 법 규정입니다. 법 규정. 이게 그냥 그 자체가 법 규정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법 규정 그 자체는 우리가 일반 추상적인 법 규정은 그 자체로 소송 대상으로 우리 못하지. 근데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 그 법 규정을 집행한 처분이 나오면 그 처분을 갖고 소송으로 싸우면서 그 소송에서 이 집행의 근거가 된 법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지. 이제 그 방법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자, 법이 직접 조건을 정해놓은 경우 이런 걸 법정부관이라고 하고 이거는 그러면 그게 위법이래. 두 번째 조례 위법이래. 그 위법이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그 법 규정이 위법인 거지. 상위법에 어긋나게 만든 거지. 그지? 그러면 그 법 규정에 대해서 이제 통제하는 법 규정에 대해서 다투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일반적인 법 집행 조치인 처분 다투는 방식이 아니라 법 규정에 대한 통제 방식. 우리가 행정입법 공부할 때 구체적 규범 통제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추상적 규범 통제니, 그지? 그런 거하고 연결.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법정부관은 그 자체가 법이기 때문에 법에 대한 통제 방식에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일반적인 행정위원회 법 집행이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1번 O. 2번 틀렸지? 응? 부담은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붙일 수도 있고 미리 상대방하고 합의를 한 내용을 나중에 법 집행하면서 붙일 수도 있고, 그지? 근데 여기 뭐라 했어? 일방적으로 안 붙이고 미리 협의해서 나중에 협의한 내용으로 붙이는 건 그거는 부담이라고 할 수 없다? 아니지. 그것도 부담으로 본단 말이에요. 부담은 두 가지 방식으로 다 가능하잖아. 그죠? 그래서 틀렸고. 3번은 철회권 유보. 나중에 뭐뭐 사유 생기면 박탈하겠다. 이렇게 단서 달았는데 첫째 줄 뭐야? 이익 형량해야지. 사유 생겼다고 무조건 철회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죠? 맞고. 그런데 콤마 뒤에 상대방의 신뢰는 유보된 철회 사유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말을 어렵게 놓았어. 자, 그러면 이게 뭐야? 미리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철회권 유보하면 상대방한테 미리 예고한 거 아니야? 이러이러한 사유가 생기면 허가내준 거 박탈하겠다. 미리 예고를 해냈어. 상대방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유가 생겼을 때 철회하더라도 자기는 이익 받은 거 안 없어지는 줄 알았다. 응? 뭐 신뢰 이거 철회한 거서 자기한테 이익 준 거 없앤 건 신뢰를 깨뜨린 위법인 행위다. 자기 피해 뭐 보상해라. 이런 거 요구 못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철회권 유보 상대방한테 미리 예고해 놨음. 그러니까 상대방 다 알고 있어. 사유가 생기면 철회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근데 철회권 유보된 경우 상대방은 신뢰 보호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지? 철회권 유보 상대방한테 미리 예고해 놨음. 응? 철회한다고 이 무슨 사유 생기면 철회한다. 예고해 놨지? 그럼 막상 사유가 생겨서 철회해도 상대방 신뢰 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그게 두 번째 줄에 상대방의 신뢰는 유보된 철회 사유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말을 어렵게 말해. 그러니까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는 미리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뢰 보호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하고 똑같아. 이해됐어요? 네, 그럼 됐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무슨 단어? 부당하게 짧게 붙여놨대. 부당하게 짧게 붙여놓은 경우. 이거는 뭐야? 그 짧은 기간만 허가 효력을 인정한다는 허가 효력의 존속 기간을 붙인 거로 보는 게 아니라 허가내준 조건을 그렇게 짧게 정해놓은 거다. 그래서 조건 바꿔가면서 계속 갱신해 주려는 뜻으로. 그지? 그래서 둘째 줄. 허가 자체의 존속 기간은 허가의 효력을 그 기간만 인정해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허가내준 조건을 애시당초 허가의 조건을 그 짧은 기간만 유지하고 조건 변경해 가면서 연장해 주겠다라는
조건의 존속 기간으로 봐야 된다는 게 판례지. 그렇게 문제가 됐습니다. 자, 아이고 시간이 또 이렇게 돼서 쉬었다가 쫙 뒤에까지 부관, 그다음에 지난 부관까지 일단 9구까지 먼저 다 풀어봅시다. 9구 문제까지.